정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술통요, 술병요, 질그릇요, 뭐 이런 훈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 들어간 한자 모아보겠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생각나는 한자가 몇 자 있지요? 그거 말고도 조금 몇 자만 조금 더 더해서 모아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책이 있으시면 페이지 393쪽에 술병요자, 그 다음 394쪽까지 정리해 놓았으니까 같이 보셔도 괜찮고 없으셔도 그냥 보셔도 됩니다. 오늘 자, 술통요, 술병요, 질그릇요 이런 한자 들어간 자 어떤 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지요. 자, 오늘은 노래요 이런 자 있고요. 멀요 있고 흔들요 여기까지는 많이 보셨죠. 그 다음 자가 자, 아름다운 옥요, 구슬요, 햇빛요. 자, 이거 세 자가 조금 많이 보지 않았네 라는 자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자로 부수되고 또 쓰임 한자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술병요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술병요나 술통요나 질그릇요라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혼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위에는 한자, 자, 이렇게 위에 올라간 달월은 보통 달로 보는데 여기선 예외로 육달월로 보시겠습니다. 고기입니다. 그 다음 아래는 술통 모양의 우리가 장군부라고 부수해서 표현하는 술통 모양인데요. 이렇게 아가리가 좁고 몸통이 큰 옆으로 퍼진 그런 술통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고기 안주와 같이 먹는 술이었다. 그 술이 담아져 있는 술통이다 해서 결론적으로 술하고 관계된 한자인데, 이 술이 혼자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발음 역할을 정확히 해서 요 발음을 할 겁니다. 옛날에 부스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부스로 쓰지는 않고 다른 자와 연결해서 쓰고 있고, 다른 자와 연결하면서 그 연결된 애들이 부스가 됩니다. 한번 보지요. 노래요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원을 집어넣고 뒤에다가 술병요를 썼으니까 말 더하기 술병요가 되겠어요? 그래서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회식하는 것도 줄었고 노래방 가는 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기계가 발달해서 노래방 가지 않고도 그 노래방 기계 같은 마이크가 있지요. 그래서 가사 보면서 할 수 있게끔 된 노래방 마이크도 있고, 보통 저도 그랬었는데 술 한 잔 먹고 회식 2차로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원자를 말이 아니라 술 먹고 하는 말은 다 뭐다? 노래다. 꼭 가사가 아니어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뭐 흥얼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술과 고기, 노래 뺄 수 없는 거죠. 저희들 회식하고 고기 먹고 노래방 코스였죠. 그때가 참 그리워지는데요. 가요, 동요, 민요 이럴 때 가요 하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노래 가짜와 노래요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가짜와 노래 요자는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노래 가짜는 형식과 틀, 규격, 그래서 귀족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아주 좀 품격이 있는 우리가 가곡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가 노래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요자는 품격이 조금 낮고 막 문서화되지 않고 구전이 되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민요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가 좀 서민적이라면 가짜는 귀족적인,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야 노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요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동요는 아이들 얘기일 거고 노래일 거고, 민요는 백성들이 하는 것을. 우리 정서엔 가곡보단 요자죠. 지금도 여러분 가곡 들으면 이태리, 프랑스 좀 유럽 쪽에서 하는 그런 가곡이고, 학교 다닐 때 이태리 가곡 많이 하셨잖아요. 상당히 좀 품격 있긴 한데 따라하기 힘든 성악가들만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스타일은 노래 여자죠. 트로트 좀 불러주고 아, 저만 그런가요? 노래요. 제가 훈장님은 핵인싸에 제 이야기 좀 넣어서 책 좀 집필했는데요. 거기에서 재밌는 이야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 여담 한번 살짝 할게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할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이 강경이기 때문에 저는 1번으로 소개할 줄 알고 있었어요. 학번이 가나다니까. 근데 뭐 조금
선배들이 짓궂게 분명히 장기자랑을 시킬 거다 생각하고 노래를 준비해 갔었는데요. 노래를 또 한 소절 했죠. 나름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그래도 노래 못한다는 소리 안 들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뒤에 소개하는 동기들이 아무도 장기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만 노래하게 돼 가지고 2 차를 가서 회식을 하는데 선배님들이 노래했던 신입생만 찾아 가지고 저 노래 참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재밌게 책에 좀 썼는데요. 아무튼 노래에 대한 기억이 얼굴 붉어지는 좀 기억이 있어요. 자, 노래. 우리가 그렇게 흔히 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멀려로 갈게요. 여기 책받침 걸어가다에 술병요자를 써가지고 술통을 들고 멀리 여행을 가는 걸 멀요자인데 여행 갈 때 술 빼먹을 수 없죠.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 맥주부터 소주부터 챙겼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요원 멀요자입니다. 소요, 멀소, 거닐 소자입니다. 그래서 멀다라는 뜻으로 한자가 있다. 책받침 써서 움직인다고 하고 우리 여행 갈 때 들고 가는 술을 뜻하구나. 야유회 갈 때 꼭 가져가죠. 자, 그 다음 또 술 볼까요? 술 먹을 때 특히 탁죽 아래 가라앉아 있는 막걸리 흔들어야 되죠. 그래서 손수에 술병료를 써서 술병을 손에 들고 흔들어 보다 해서 요동하다, 흔들어서 움직여 보다. 요람, 흔드는 바구니죠. 바구니람. 요란스럽다, 흔들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 흔들요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거에 많이 쓰네요. 그래서 흔들요까지 많이 보셨고 이제 조금 어려운 아름다운 옥요자인데 앞에 임금왕자 아니고 구슬옥자의 부수 표현이고 뒷부분에 있는 한자 술병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술병인데요. 요지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책에도 써놨듯이 그 예쁜 구슬인데 그 구슬 안에 연못 같은 게 들어있는 물이 막 차 있어서 그 거울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반듯하게 보이지 않고 오목렌즈, 볼록렌즈가 섞인 것처럼 이상하게 울퉁불퉁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그 장난감으로 알쏭달쏭하게 제가 써있듯이 복잡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요지경인데 우리 이 노래 알죠? 세상은 요지경 노래. 그래서 이 요지경이라는 표현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옥녀가 씁니다. 재밌지요? 자, 그 다음 구실로자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조금 걸어가다. 걸어가다라는 한자고 뒷부분에 있는 한자가 요 발음을 해서 먹을 것을 술병에 담아서 노동 부역을 하러 가다. 옛날에 의무 중에 세금 내는 의무 중에 뭐 농사를 져서 세금을 내지만 몸으로 되는 부역이라는 세금이 의무로 지는데 나라에서 뭐 성을 수리한다든지 성을 만든다든지 다리를 만든다든지 뭐 건물을 만들 때 다 농민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 먹는 음식을 나라에서 주는 경우는 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져가서 하고 일하다가 우리가 산재라고 하죠. 다쳤을 때도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고 자기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억울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요. 그때 쓰는 게 구실요자예요. 노동한다는 뜻이어서 그걸 요역이라고 하는데 요역 이렇게 쓰는데요. 요역료를 찾아보면 구실요자에 요자가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멜개를 집어넣어서 매여 있다, 메고 다니다 뭐 이런 뜻으로 자기가 먹을 물이나 술을 메고 다녔겠죠. 일 많이 하시고 바깥일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끝나고 나서 꼭 한 잔 해야 피로가 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때 물처럼 먹는 술 한 잔, 정말 피로를 풀어주는 노고남을 그럴 때 쓰는 술병료로 해서 먹을 것을 담아서 술도 담고 물도 담고 메고 다닌다 해서 여기에 걸어 다닌다와 메고 다닌다는 시를 집어넣어서 구실료, 내가 일을 한다라고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한자를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똑같은 뜻이기에 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얘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술병료 들어가는 연상 한자에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햇빛 요자인데요. 날일에다가 술병료를 집어넣어서 강한 햇볕에 목이 말라 물과 술을 마시겠다 해서 햇볕요. 이게 날이를 좀 강조한 한자 같아요. 그래서 햇볕요. 햇빛이 뜰 때 물 마시고 술 마시는 그런 한자. 저는 여기 강한 햇볕에 목이 말라 술 먹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맥주 한 잔 그것처럼 맛있는 술 없지요. 저도 한두 잔씩은 하는데요. 그럴 때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한 캔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 요까지 해서 오늘 술 들어가는 한자 좀 배웠는데 술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우신 한자는 노래요, 멀요, 흔들요, 아름다운 옥녀, 구실요, 햇빛요.
오늘은 채권이 들어간 한자 모아서 볼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혹시 경리서당 책 있으신 분? 123에서 124쪽인데요. 오늘은 이 책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꼭 메모할 게 좀 있습니다. 오타가 나왔어요. 그걸 수업하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는 것들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개성판 들어가면 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채권 한번 볼게요. 채권 이런 한자 들어간 거 상당히 많고 이 위에 부분 한자는 같은데 이 아래 부분에 들어간 한자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한번 모아서 보죠. 자, 먼저 채권을 보시면 문서권, 주목권, 게으를권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채권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비슷한 한자가 문서권, 주목권이 있고 여기까지 게으를권까지 자 아시죠? 그 다음 말권, 둘레권, 돌아볼권 이런 자도 있고요. 물 돌아 흐를 권, 나무 그릇 권, 정다울 권. 아이고 7, 8, 9번은 정말 어려운 한자죠. 모르시면 이런 자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한번 모아봤습니다. 시작하죠. 자, 채권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를 찾아보시면 밥 뭉칠 권, 움킬 권, 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뭉칠 권, 움킬 권. 윗부분에 있는 한자가 쌀미자를 뜻하고 쌀미를 손으로 갖고 있다는데 제가 조금만 써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쌀미를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쌀을 손에다 들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다는 한자로 이렇게 함께 들 공자를 씁니다. 이 자를 결합해서 쓰면 지금 움킬 권자가 이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모아지기도 하고 올려져 이렇게 쌀미처럼 제가 쓸게요. 그 다음 위에 부분이 결합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고 쌀미 옆에 나무목처럼 퍼진 게 뻗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한자에서 변형자를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쌀을 손에 움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책 보면 쌀미에다 아래 손수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책도 있는데 혼자 쓰진 않테니까 밥 뭉칠 권으로 일단 보시고 얘가 들어가면 권자 발음을 하고 아랫부분에 무릎마디절을 들어가서 이건 병부절인데 원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풀이를 했느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책을 본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무릎 구부리듯이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책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릎을 구부렸다고 표현했는데 책이 옛날에는 주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주간 하나하나를 뭉쳐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그런 책 뭉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책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게 다 정설은 아니고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제 말이 또 다 정답이 아니신 거 아시죠? 우리 경희사당 훈장님은 저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고 나랑 외우는 거랑 틀리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채권의 흐름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건 꼭 외우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틀렸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권수로 볼까요? 책 권수고요. 개권유익이라고 해서 두 자씩 보시는 겁니다. 책을 10개 펴면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독서하면 정말 좋다라는 말로 개권유익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움킬 권, 밥 뭉칠 권 들어가면 권이다는 무조건 깔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움킬권에다가 아랫부분에다가 여기 보시면 칼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문서권인데 여기 채권이 아니라 아까 움킬권이 쟀었어야죠. 그래서 대나무 죽간으로 된 책을 칼로 글을 새기고 서로 나눠 가진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문서를 나눠 가질 때는 문서를 써서 거기에다가 다 서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찢어서 반절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진짜 문서인지는 이 찢어진 문서가 합쳐졌을 때 진본이면 그게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가졌다는 말로 칼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 복권, 채권, 여권, 할인권, 우리가 증서가 될 만한 모든 중요한 종이들은 다 이 문서권자가 들어가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칼도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나눠서 가는구나. 또는 이런 문서에 대한 거는 아주 중시하잖아요. 그걸 잃었다 뭐는 위조를 했다 그럼 어떤 형벌을 가니까 칼도의 의미가 또 좀 무서운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을 조금 더 보태서. 자, 그 다음
주먹권자를 보시면 손이에요. 그래서 손수를 집어넣고 뭉칠권을 집어넣어서 손을 이렇게 뭉쳐 잡는 거니까 이 손을 뭉치면 주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아서 쳤더니 주먹이 되었네. 권투, 권법, 권총. 제가 이렇게 한자에 대한 외우는 비법을 옆에 해석을 좀 책에다 다 써놨는데 최대한 한 줄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단수 남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하는 말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 거 영상 보면서 같이 책도 보면서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도 하고 추가되는 말 있으면 적으면서 직강 받듯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늘으실 거예요. 손을 말아서 쥐면 주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권자가 되겠습니다. 권투가 뭐 제일 많고요. 권총할 때 손에 딱 쥘 수 있는 총이 권총이고요. 게으를 건 볼게요. 앞에다가 사람 쓰고 뒤에 채권이니까 사람이 책도 읽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책 읽지 않는 게으른 사람 게으를 건. 여러분도 책 읽겠다고 사놓고 안 읽은 책 상당히 많지요. 정말 읽으려고 샀는데 쉽게 익히지 않는 게 이 독서인데요. 게으르다는 표현을 여기에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권태 똑같이 게으를 태치하고 권염, 싫어할 염자입니다. 게으르고 싫어하고 이렇게 좀 별로 부지런하지 않는 거에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게으를 권자, 권태기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말권자를 보시는데 앞에 손수변에다가 뒷부분에 채권을 썼습니다. 주간으로 만든 책을 돌돌 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이렇게 말아다닌다고 표현을 하시고 권토중래가 이제 이야기인데요. 권자가 말권, 흑토입니다. 여러분 땅을 돌돌돌 말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였고 그 다음 가운데 무거울 중자가 두 번 거듭중 거듭 쳐들어왔다는데 너무너무 첫 번째 실패가 마음에 걸려서 아주 그냥 와신상담 해가지고 복수하겠다고 훈련을 한 후에 세게 말을 휘몰아치면서 쳐들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봤더니 말이 달려오면서 뒤에 먼지가 많이 있는 게 꼭 말 뒤에 흙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을 다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서 시작하는 것을 권토중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권자는 그때 좀 씁니다. 제 책에는 이 부분에 있는 그 8팔자 이제 이 점이 모아져 있고 아랫부분이 약간 예쁘게 되어 있는데 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같은 자고 참고로 8팔을 위에 오게 되면 옆으로 퍼져도 되고 여러분 제 책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모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던 자가 좀 익숙하지요? 이 자를 외우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둘레권자를 한번 보실게요. 한자에서 이 네모는 애워싸다고 나라국제 옛날 자입니다. 그래서 애워싸다 채권이 되고 말려있는 책 둘레를 둘러싸다 책을 이렇게 둘레를 둘러싸고 포장하고 표지 있고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게 아니어도 권자는 발음만 하고 애워싸는 모습 테두리를 했다는 말로 쓰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테두리고 내 영역이고 내 곳이야 라고 할 때 쓰는 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권, 수도권, 상권, 성층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할 때 쓰는 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레권 말고 책들의 우리권이라고도 하죠. 우리권이라는 말은 돼지우리, 소우리 이렇게 우리, 울타리를 뜻할 때 우리라는 우리말을 써서 우리권이라고도 합니다. 둘레권도 되고 우리권도 되고 자, 그 다음 한자 보실게요. 돌아볼 권. 여기에 돌아보니까 여기 보세요. 눈목자가 있지요. 그래서 돌아볼 권을 쓰고 눈목을 집어넣어서 근데 권 발음에 권자를 썼겠죠. 책을 눈으로 자주 보듯이 식구를 자주 내가 돌보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 좀 알아두시고 1급 이상에서는 물어보는 한자입니다. 내 집안 식구, 특히 아내를 제 와이프입니다. 라고 제가 돌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아내를 권속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겸손 표현도 됩니다. 참 어렵게도 표현하죠. 권해는 보살펴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또 권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고요. 돌아본다라는 말, 저는 이거 한자 참 따뜻하게 보여요. 내가
늘 옆에 늘상 놓는 책처럼 내 사람을 계속 쳐다본다는 거, 한번 내 거 됐다고 소홀하게 하지 않고 평생 내가 돌보아준다는 말, 참 따뜻한 말 같아요. 우리가 내 거 되려고 하면 처음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뭔가를 해서 내 거를 만든 다음엔 내 거 됐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 많지요. 정말 갖고 싶은 물건도 그거 살기 위해서 돈 아끼고 아껴서 샀지만 실상 그거를 뭐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 쓴 다음에 헌 것처럼 취급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간수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 보시면 계속 돌아보고 살펴준다는 뜻으로 참 따뜻한 한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권속,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물, 도라, 흐를 권자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 제 책에 예시가 없는데 예시가 써 있으니까 제거하시면 좋겠고, 책이 말려 있는 것처럼 물이 돌아 흐리다 해서 물, 도라의 권자입니다. 문장 같은 거에 많이 쓰고요. 물하고 관련될 때 쓰고, 물이 그냥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회오리처럼 할 때 그때 쓰는 한자라고 해요. 바로 아래에 있는 한자도 볼게요. 나무 그릇 권자도 예시를 제 거 이거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나무목에다가 권자를 써서 나무를 책으로 말아서 그릇으로 만들다. 나무를 책처럼, 이게 나무가 있으면 그릇 만들려면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둥글게 만든 나무 그릇인데 옛날에는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겠죠. 모든 것들이 나무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릇 권자고, 중요하다는 말처럼 여기 지돌이 추자라는 말, 옛날에 문고리 옆에 문을 고정시켜주는 쇠를 지돌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휘어서 집에 지돌이를 만들다 해서 가난한 집입니다. 제가 지돌이 그림은 하나 첨부해서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권추라는 말은 가난한 집입니다. 보통은 이 문 옆에 지돌이를 쇠로 해야 낫지 않고 문을 이렇게 열고 닫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 쇠 제품은 부잣집들이 했겠죠. 근데 이제 나무로 그 지돌이를 만든 집들은 가난하다는 뜻으로 좀 썼다고 하네요. 재질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오래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가난한 집을 권추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려운 말도 있네요. 이럴 때 한 번씩 보지요. 어렵죠? 자, 그 다음 정다울 거는 더 어렵습니다. 앞에 실사에다가 채권을 썼는데요. 시를 책처럼 돌돌 말듯이 서로 정답게 얽혀설켜 있는 모습을 정다울 권이라고 합니다. 견권이라고 해서 견자도 정다운데 생각이나 정이 두터워 못내 잊지 못하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정이 얽혀 있는다는 뜻인데, 뭔가의 관계가 서로 오고 가고 얽혀 있어야 인간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너는 너, 나는 너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가 얽히는 게 없으면 남이 되는 거죠. 서로 얽히면서 추억이 쌓여야 식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의사당도 저랑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좀 친하다는 느낌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정다운 것, 시를 책처럼 돌돌 말듯이 서로 정답게 얽혀 있는 것들을 정답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어려운 한자인데 이런 거구나. 권자 들어간 한자 오늘 배우는데 얘는 고맙게 다 권자입니다. 그래서 외우시기가 조금 편하실 텐데요. 문서권, 주먹권, 게으르권 다 권이죠. 그 다음 말권, 둘레권, 돌아볼권. 그 다음 또 배우셨습니다. 물 돌아올 건, 나무 그릇 건, 정다울 건까지 배우셨네요. 오늘 권 배우셨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 모아서 올게요. 감사합니다.